이번에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블록 버튼을 눌러서 블록 편집 화면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블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영역에 스크린 1 아래에 우리가 추가한 이미지 1과 수평 배치 1이 있고 수평 배치 1 아래에 버튼 1과 버튼 2가 보입니다. 오늘 예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버튼 1이 고양이 버튼이고 버튼 2가 강아지 버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복잡한 앱을 만들 경우에 버튼이 여러 개 있다면 컴포넌트 이름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디자이너 화면으로 돌아가서 버튼 1과 버튼 2의 이름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디자이너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한 다음 컴포넌트 영역에서 버튼 1을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이름은 버튼 1인데 새 이름은 버튼 1 언더바 하고 고양이 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버튼 2도 이름 바꾸기 해서 강아지라는 이름으로 버튼 이름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블록을 클릭해서 블록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면 수평 배치 아래에 있는 버튼 1과 버튼 2의 이름이 버튼 1 언더바 고양이 그리고 버튼 2 언더바 강아지라고 보다 명확하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앱 인벤터에서 코딩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앱 인벤터는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한 각각의 컴포넌트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코딩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버튼 1 고양이 선택해 보겠습니다. 버튼 1 고양이 컴포넌트들의 블럭이 보이고요. 그리고 버튼 2 언더바 강아지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이 강아지 버튼의 블록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제 클릭했을 때 실행이라고 하는 이 블록을 이용해서 버튼 2 강아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강아지 사진이 나오도록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1의 고양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때는 고양이 사진이 나오도록 코딩을 각각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양이 버튼의 맨 위에 있는 이벤트 블록 고양이 버튼 1 고양이 라는 이름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이라는 블록을 드래그해서 뷰어의 빈 영역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고양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고양이 사진이 출력되는 컴포넌트는 우리가 추가한 이미지 1 컴포넌트입니다. 이미지 1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지정하기라는 블럭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정하기 이미지 1 사진 값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정하기 블럭을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럭은 이미지 1이라는 컴포넌트에 사진 값을 어떤 걸로 지정해 줄지 정해주는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진 값은 블록 아래편에 미디어 영역에 있는
이 파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cat.jpg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명을 그대로 적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진 값은 블록 영역 맨 위에 공통 블록에서 텍스트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블록을 가져와서 지정하기 블럭과 결합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따옴표 안에 cat 이 따옴표 안에 cat.jpg라고 미디어에 있는 파일명과 똑같이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까지 잘 확인해서 똑같이 작성을 해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블럭을 만든 다음 언제 클릭했을 때 실행이라는 이벤트 블럭 안에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연결해주면 자, 버튼 1, 고양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 이미지 컴포넌트에 cat.jpg라는 이름의 사진을 넣어라 라는 뜻의 코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버튼 1과 같은 방법으로 강아지 버튼도 코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강아지를 클릭한 다음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이 강아지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때 실행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강아지 사진이 보여지는 부분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1에 사진값 지정하기라는 블럭을 가지고 오고 사진 값은 미디어에 보여지는 doc.jpg라고 똑같이 파일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공통 블럭에 텍스트 블럭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버튼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 버튼을 눌렀을 때 고양이 사진으로 변경하기 그리고 강아지 버튼을 눌렀을 때 강아지 사진이 보여주는 코딩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앱이 잘 작동이 되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아까 스마트폰에 연결해 주었던 AI 컴패니언으로 라이브 테스팅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라이브 테스팅 연결이 끊어졌다면 다시 디자이너 화면으로 돌아가서 앱 인벤터 메뉴에서 연결 그리고 AI 컴패니언을 클릭해서 다시 연결해 주면 됩니다. AI 컴패니언을 연결하면 우리가 디자인한 앱 화면이 보이는데요. 먼저 사진이 보여질 이미지 영역이 있고요. 그 아래에 고양이와 강아지 버튼이 있습니다. 고양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고양이 사진이 보여지고요. 강아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강아지 사진이 잘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 예제에서 버튼으로 사진 바꾸기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가속도 센서를 추가하고 스마트폰을 흔들면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으로 번갈아 가며 바뀌도록 해보겠습니다. 디자이너 화면에서 가속도 센서 X 값이라고 표시할 레이블을 추가하고 그 옆에
가속도 센서 값이 표시될 레이블을 하나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가속도 센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는 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나 충격의 세기를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스마트폰에서는 폰의 이동 방향이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세로 방향에서 가로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되는 기능에 사용되는 센서가 가속도 센서입니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그림과 같이 세웠을 때 X축은 가로 방향이 되고 오른쪽은 플러스 값,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세로 방향은 Y축인데요. 이 Y축은 위는 플러스 값, 그리고 아래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디스플레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이 G축인데요. 디스플레이 앞은 플러스 값, 그리고 디스플레이 뒤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지금 그림처럼 똑바로 세웠을 때 좌우 흔들림을 X 가속도, 그리고 상하 흔들림을 Y 가속도, 그리고 앞뒤 흔들림을 G 가속도 값으로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폰을 좌우로 흔들어서 X 가속도 값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 인벤터의 디자이너 화면에서 레이블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1과 레이블 2를 수평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수평 배치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팔레트에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수평 배치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이미지 컴포넌트와 버튼 컴포넌트 사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레이블 컴포넌트를 찾아서 수평 배치 컴포넌트 안으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나타나는 파란색 선의 위치를 잘 보면서 수평 배치 안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컴포넌트의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텍스트 속성에 지정된 글을 화면에 표시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블 1의 속성에서 이 속성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텍스트를 가속도 X 데이터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가속도 X 데이터. 이번에는 레이블을 하나 더 수평 배치 안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레이블을 바로 끌어와서 넣어도 되지만 바로 넣기 어려울 때는 이 수평 배치의 속성에 가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바꾸어 주면 좀 더 쉽게 레이블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을 가지고 와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2는 가속도 값이 표시될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속성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지금은 레이블 2의 텍스트라고 텍스트가 보이지만 나중에 값이 표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가속도 센서가 필요합니다. 팔레트에 센서를 클릭해서 가속도 센서를 추가할 텐데요. 가속도 센서는 드래그해서 뷰어 아무 곳에나 놓으면 됩니다. 놓아주면 컴포넌트에 가속도 센서 1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뷰어에서는 뷰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컴포넌트 설계가 끝났습니다. 블록 화면으로 이동해서 스마트폰을 흔들면 사진이 바뀌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속도가 변하면 이미지를 바꾸어라 라고 코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크린 아래에 있는 가속도 센서를 선택하고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라는 이벤트 블럭을 뷰어의 빈 곳으로 클릭하겠습니다. 드래그한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살펴볼 텐데요. 레이블 1은 가속도 X 데이터라고 하는 텍스트가 보여지는 레이블이었고 가속도 센서 값이 표시될 레이블은 레이블 2입니다. 레이블 2를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레이블 2 텍스트 값 지정하기 라는 블럭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2에 들어갈 이 값은 가속도 센서 값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가속도 센서에 X 가속도라고 되어 있는 가속도 값을 나타내는 블록을 지정하기 블록 뒤에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록을 연결해 주면 이제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그때 가속도 센서의 X 가속도 값이 레이블 2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흔들리면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으로 번갈아 가면서 바뀌도록 만들어 보아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가속도가 흔들렸을 때 현재 보여지는 이미지가 고양이 사진이었다면 강아지 사진으로 바꾸어 주면 되고 현재 강아지 사진이 보여지고 있다면 고양이 사진으로 바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블럭은 공통 블록에 있는 제어 선택해 볼 텐데요. 여기에 만약이라면 실행, 아니라면 이라고 적혀 있는 블록을 가져와서 아까 만들어둔 지정하기 블록 아래에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블록의 논리에 가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뜻으로 등호가 있는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을 만약 옆에 결합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현재에 보여지는 이미지 값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에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블록을 넣고 여기는 텍스트에 가서 cat.jpg라는 이 블럭을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타이핑 해줘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블럭을 제가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복제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복제하기 해서 똑같은 블록을 만든 다음 여기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지금 이미지의 사진이 고양이 사진이라면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고양이 사진이라면 강아지 사진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지정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넣어주고 그런 다음 강아지 사진 파일, 미디어에 있는 파일 이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복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지가 고양이라면 강아지 사진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현재 사진이 고양이 사진이 아니라면 이제는 강아지 사진이 보여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때는 고양이 사진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정하기 고양이 cat.jpg라고 되어 있는 이 블럭 전체를 복제해 보겠습니다. 복제해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하면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가속도 센서의 X 가속도 값이 텍스트로 레이블에 표시가 되고 흔들렸을 때 이미지 사진이 고양이 사진이 보여지고 있다면 강아지 사진으로 그리고 고양이 사진이 아니라면 고양이 사진으로 보여지도록 코딩해 보았습니다. 라이브 테스팅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흔들어서 가속도 센서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가속도 X 데이터라는 곳에 값이 표시가 되고 강아지 사진에서 고양이 사진으로 고양이 사진에서 강아지 사진으로 흔들 때마다 사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인식을 사용해서 사진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 화면에서 말하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창이 열리면 인식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앱 인벤터의 디자이너 화면에서 음성 인식을 이용한 사진 바꾸기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서 버튼을 드래그해서 뷰어로 가져오겠습니다. 버튼 1의 텍스트는 말하기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버튼의 너비 속성은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컴포넌트 이름도 버튼 1이 아니라 이름 바꾸기 해서 세 번째 버튼이네요. 버튼 3 말하기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 말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음성을 인식한 다음 인식된 단어를 레이블에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레이블을 고양이와 강아지 버튼 위에
레이블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팔레트에 있는 미디어 선택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안에는 음성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음성 인식을 끌어와서 뷰어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면 음성 인식도 컴포넌트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음성 인식 컴포넌트도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추가됩니다. 이제 디자이너 화면은 완성이 되었고요. 블록을 클릭해서 블록 편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음성 인식 기능을 실행시키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말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거기 때문에 버튼 3 말하기 찾아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제일 위에 버튼 3 말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이라는 이벤트 블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성인식 기능이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추가한 음성인식을 선택해서 음성인식 1 텍스트 가져오기라는 호출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블럭은 음성을 인식하는 기능이 실행이 되고 사용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저장해주는 블럭입니다. 이제는 음성을 인식한 다음에 사진을 바꾸는 부분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인식에 가서 이벤트 블럭 중에 음성 인식 1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 실행이라는 이벤트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은 블록이 동작한 뒤에 결과값을 사용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우리가 말한 블럭이 결과라는 부분에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음성인식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 이 가져온 결과를 레이블에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레이블 3을 선택하고 레이블 3 텍스트 값이라고 되어 있는 지정하기 블럭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된 결과를 텍스트 값에 넣어줍니다. 결과라는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가져오기 결과라는 블럭이 보입니다. 이 블럭을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 블록 안에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성 인식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결과가 고양이일 때는 고양이 사진값이 지정이 되면 되고 강아지라는 음성이 인식되었다면 강아지 사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럴 때는 공통 블럭에 제어에 가서 만약 뭐뭐라면 실행이라는 블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에 가서 등호가 있는 블럭을 연결해 주고 다시 한번 가져오기 결과 블럭을 사용하겠습니다. 왼쪽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가져온 음성인식 결과가 자, 우리는 고양이 또는 강아지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고양이라는 단어가 인식이 되었다면 그때는 고양이 사진 파일로 바꾸도록 해주면 됩니다. 사진은 이미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미지에 사진값 지정하기라는 블럭
그리고 공통 블럭에 있는 텍스트 블럭입니다. 미디어에 있는 파일명과 동일하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준다면, 자, 음성을 인식한 결과가 고양이라면 이제 고양이 파일이 이미지에 보여지도록 될 겁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결과가 강아지라면 강아지 사진값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이라면 실행이라는 블럭 위에 가서 복제하기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복제해서 넣은 다음 텍스트 가져온 결과가 강아지라면 그리고 사진은 캣 대신에 doc.jpg 이렇게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딩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라이브 테스팅을 이용해서 음성인식 기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말하기 버튼을 눌러서 강아지 또는 고양이라고 말하고 레이블에 단어가 잘 인식이 되는지 그리고 사진이 잘 바뀌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고양이 레이블에 고양이라고 나타나고 고양이 사진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강아지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강아지. 네, 강아지 사진으로 잘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메뉴에서 빌드를 클릭하면 APK용 QR코드 제공과 APK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APK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의 약자인데요. 안드로이드 앱은 모두 APK를 통해서 설치됩니다. APK용 QR코드 제공을 선택하면 QR코드를 인식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APK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선택하면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저장된 설치 파일을 스마트폰에 옮겨서 실행하면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APK용 QR코드를 사용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컴파일링 진행 바가 나오는데 작성한 코드를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컴파일링이 끝나고 나면 QR코드가 찍힌 창이 나타날 겁니다. QR코드는 스캔을 해줘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나 QR코드를 인식하는 앱을 이용해서 스캔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연결할 때 사용했던 AI 컴패니언을 이용해서 스캔 QR코드를 이용해서 QR코드를 스캔해줘도 됩니다. 지금 컴파일링이 끝나고 이제 곧 QR코드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인식해 주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도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인식하고 나면 파일을 다운로드 하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스마트폰 기종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보이고요. 다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파일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설치 선택합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 앱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가 뜨는데 저희는 무시하고 설치라고 꼭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앱이 설치되고 나면 검사를 위해 앱을 전송할까요? 전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앱의 화면이 보여집니다. 버튼을 누르면 고양이, 강아지로 사진이 보여지고 흔들어서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버튼을 눌러서 오디오를 허용해 줘야 되겠죠? 강아지 음성을 인식해서 사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강아지 예제를 실습하면서 앱 이벤터 개발의 기초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컴포넌트 설계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만들고자 하는 주제에 맞춰서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배치하는 방법도 실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 코딩은 이벤트 기반으로 특정 동작이 이루어질 때 알고리즘이 동작한다는 것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